자, 25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돼 있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죠? 대리권을 마치 수여한 것처럼 표시죠. 즉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요. 수여한 것처럼 표시할 뿐이에요. 그 말은 갑이 병한테 마치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5조의 요 표현 대리인은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25번이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본인 갑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을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뭐냐, 그게 있냐 없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할 때 갑이 을에게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했을 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병에게 표시를 했을 때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갑과 을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126조는 을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고요. 129조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한 건데 125조는 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125조란 말이에요. 갑이 마치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병에게 표시했을 때 실제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따라 갑과 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병에게 표시했을 때, 이럴 때 성립하는 게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됩니다. 자, 표현대리에서 중요한 게 126조죠. 권한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권한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죠. 이때 그 권한에 포함되는 거 법정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지요. 따라서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권한을 넘었어. 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매각을 해버렸네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과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어요. 역시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지요.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죠. 자,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이걸 철회를 했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했죠. 그런데 을이 갑이 담보대출 받아라고 건네줬던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해버렸어요. 소멸한 권한은 담보대출 권한인데 그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었단 말이죠. 이럴 때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즉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한다는 건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소멸해버린 담보대출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매각을 한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럴 때도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반면에 27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을 때 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요거를 기본 권한으로 보면 그 기본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기본 권한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판례일 때. 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는 지위는 126조의 기본 권한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기억해 주세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126조 기본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8번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매각을 했어요. 등기 신청과 매각은 동종류도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죠.
등기 신청은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권한이죠. 근데 매각을 했죠. 그럼 사법상의 행위죠. 그래도 권한 넘은 편지라 성립할 수 있으니까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는 행위와 그걸 넘는 행위는 동종이 아니어도 되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